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연일 에브리데이 겨냥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들 감들 잡으셨지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이 말하고 돌아서서 뒷머리 치고 하는 그런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자기 생각한 대로 옳다고 생각한 걸 쳐다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각오해라. 초선부터 시작해서 중년까지 전부 물갈이 할 테니까 각오하라. 뭐 이 소리 아닙니까?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말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쉬지 않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동훈 위원장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 배신이라는 이제 두 글자가 등장을 하고요. 더 이상 국민의힘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그리고요, 자꾸 홍준표 저에게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질문들 하지 마세요. 사양하겠습니다. 이 답변으로 한동훈에 대한 생각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자, 생각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러한 글을 올린 이후에도 이러한 글을 올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을 구형했던 검사입니다. 보수층은 왜 그걸 모르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게 한국 보수층의 수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토요일 날 저러한 글들을 올린 겁니다. 주말도 쉬지 않았다. 에브리데이. 먼저 이런 건데요. 여성훈 행정관께서는 상대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쉬지 않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연일 겨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 대상과도의 경쟁자를 견제하고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 이제 총선 끝나고 한동훈 책임론이 굉장히 불고 있는데, 예. 한동훈 책임론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은 어떻게 보면 약간 희석되는 거니까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한번 포용하겠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속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이 저랑 이제 같은 당은 아니지만, 예? 홍준표 시장이 8선이거든요. 여당 당대표, 야당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5번, 광역단체장 3번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저는 여야 통틀어서 가장 어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특정한 진영에 아니면은 개파 이렇게 수장 이렇게 이제 그렇게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선명하고 강한 발언들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본인의 나중에 대선 가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내용의 포인트는 단순히 그냥 쉬지 않고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올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하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러한 글에 대해서 응수하는 성격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동안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생각하는 배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민주당 계열의 비례 후보 결정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난삽한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는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회가 앞으로 4년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다 들어와서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고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생각은 180도 달랐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 배신하는 사람, 한동훈을 겨냥하는 소셜미디어 글에 응수하는 성격의 소셜미디어 글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제 토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한동훈 저는요,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홍준표 시장님 들으세요. 뭐 이렇게 소셜미디어 글을 올린 겁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꽂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지만 아이고, 네. 지금 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공익적인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권 심판론이 득세하는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인간관계 신뢰를 지켜야 되는 건지,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공적인 사명,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건지, 그 중간에서 스탠스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중간중간에 어떤 갈등의 측면은 있었어요. 뭐 비례대표 명단부터 해가지고 여사의 명품백, 이종섭 귀국, 그다음에 뭐 황상무 사태 논란은 있었지만은 그게 총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갈등이고 그게 그 나름대로 풀렸고, 이거를 꼭 배신이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질곡의 역사를, 정말 정치적인 3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 배신을 겪었을 수도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말하자면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그때 어떤 그 윤석열 그 검찰 그 특검 있었잖아요. 박영수 특검의 어떤 수사를 받을 때 당 대표로서의 그런 것도 유지를 했던 분이면서 그때 어떤 배신의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총선의 패배를 수습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측면에서 자꾸 배신 저렇게 네이밍을 하는 게 이 수습 국면이고 당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수의 수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은 그 탄핵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서 중도층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당시에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 한동훈 검사였던 사람을 위원장으로 만드는 게 지금 보수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는 중도층까지 확장하고 싶은 게 보수고 과거에 머물러 있고만 싶은 게 보수가 아니에요.